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오늘 3% 상승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 상승을 했고 이틀 동안 등락이 나온 결과 한 7% 정도의 반등 구간이 나왔다는 점. 드디어 하락 구간에 대한 브레이크가 잡혔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에 대한 행정명령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에 대한 뭔가 좀 제동이 걸렸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충분하게 조정을 받고 있었던 부분도 맞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관세 관련돼서 짓누르고 그리고 무언가 미국에 좋아질 만한 내용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제 그런 부분이 2월 말 3월 4월 초까지 해서 봤을 때 미국에 대한 상황이 좋아졌나요? 좋아지지 않았죠. 그리고 실제 지난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미증시가 조정 구간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던 건 미증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보고 나서 올라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미증시가 최악의 구간을 찍고 올라왔다는 건 여기서 더 빠졌으면 금융 위기급의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과정에서 채권 금리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채권 금리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요 내용인데요. 보세요.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4.9%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빠진 거예요. 1개월치 보면 고가가 5.1%에 달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보증하는 채권, 즉 돈을 빌리는 게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게 5%가 넘는 이자를 준다? 아니, 강남의 아파트를 사더라도 보세요. 주담대 밑에 쭉 보잖아요. 이제 여기 뭐 최저금리, 최고금리가 있는데 최고금리 뭐 9.7%, 5.1%, 5.8% 요건 어떤 부분입니까? 뭐 어떤 주거 형태인지 뭐 주택에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리고 뭐 개인 신용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요 부분을 모두 다 반영한 결과죠. 그러면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개인이 최대 신용 등급을 가지고 있었을 때 최저금리는 얼마예요? 3.1, 2.8, 3.4, 3.6, 3.7, 3.7 이렇다. 3%대다 그냥 평균. 그러면 아무리 강남 아파트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개인 신용 등급이 막 대기업도 아니고 막 재산도 엄청 많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 정부보다 신용도가 좋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관련된 내용들 때문에 물론 그 전부터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대한 영향을 받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미국 정부보다 높은 금리를 주고서 미국이 돈을 빌린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충격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 무슨 얘기냐면 당장에 뭐 장기채 들어가면서 레버리지 채권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채권 투자를 하면서 즉 미국채 뭐 3배 레버리지 이런 걸로 물려 있어도 문제가 없을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충격이나 시장에 대한 영향, 즉 이런 하락 구간이 나오면서 한국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상황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동안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미국의 관세 플러스 약가 인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압박으로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반등 확인이 오늘로써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매수 구간을 잡았습니다. 분할 매수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24년도에 제가 알테오젠으로 엄청 큰 수익을 많이 봤습니다. 구간별로. 근데 이 구간이 모두 어디예요? 23년 9월달 이후에 신고가가 나온 이후입니다. 알테오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머크와의 계약건에 대한 내용은 실제 2020년 그리고 21년도부터 얘기가 돌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 계약이 터진 건 언제예요? 2024년 2월 말 3월 초입니다. 딱 요 구간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전에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 여기부터는 추적 관찰을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알테오젠은 아직 적자입니다. 물론 흑자 전환이 되었어요. 근데 알테오젠 시가총액 얼마예요? 20조 가까운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입니까? 250억이에요. 올해 늘린다고 하더라도 2천억 규모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한국에 제약주들의 벽이 있었습니다. 그게 10조라는 벽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기대감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시가총액이 10조가 한계였습니다. 그게 10년 정도가 유지가 됐어요. 자,
2015년에 한미약품이 첫 번째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취소가 됐어요. 근데 이때도 10조라는 벽에 걸렸고, 그리고 그 뒤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팩사백 신라젠입니다. 신라젠 팩사백. 이거 뭐예요? 표적 항암제. 2세대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테오젠에서 진행하는 키트루다 SC라고 불리우는 ALT 비포긴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뭐냐? 3세대 항암제입니다. 이게 면역 항암제라고 불리우는데 여기서 지금 뭐 리가켄 바이오도 그렇고 ABL 바이오도 그렇고 최근에 좋죠. 이건 4세대 항암제라고 불립니다. 항체 약물 접합체. 요거 관련돼서도 제가 뭐 리가켄 바이오나 ABL 바이오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지만 지금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3세대 항암제인 키트루다에 개발한 곳인 머크에서 특허 기간이 임박 케이스에 따라서 제형 변경을 통해서 특허 기간을 늘리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할로자임과의 무언가 분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만약에 알테오젠이 문제가 아니라 머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머크도 미국 회사, 할로자임도 미국 회사예요. 그리고 할로자임의 SC 제형을 먼저 만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참고하지 않고 알테오젠과 거의 5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알테오젠은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을 먼저 반영을 해서 주가가 최대 24에서 25조 정도까지 올라온 거고, 이건 연평균 1조 원 정도의 이익, 어디서? 머크에서. 뭘 때문에? 키트루다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로열티를 받으니까. 요 내용을 감안해서 24에서 25조까지 올라간 건데, 요것도 시장에 대한 거 그냥 싹 다 빼고 성장주들의 평균 PER을 적용을 시켰을 때 연 1조 원 곱하기 30배, PER 30배 적용시키면 30조까지는 갑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60만 원까지는 올라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팔고 다시 잡았습니다. 팔고. 왜? 여기서 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5% 손절을 하고 나서 오늘 다시 잡았다. 거의 매도한 가격에서 다시 잡은 겁니다. 하지만 이쪽 구간에서 제가 뭘 만들었다? 굳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위험을 저는 감당하지 않은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팔고 다시 잡을 수 있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술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기술적이라 그래서 차트를 어떤 패턴이 나왔을 때 매수해라, 그게 아니라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갈 때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 구간이 이쪽 구간이라고 봤을 때 이쪽 구간에서 뭐가 나왔어요? 할로자인과의 특허 분쟁권. 그리고 나서 쭉 나오죠. 제가 여기서 매수하고 쭉 올라갈 때 매수 구간을 계속 잡았고, 찍고 빠지는 구간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서 팔았고, 그리고 다시 매수하는 구간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을 보는 것보다 추세를 먹기 위한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하다가 단타를 쳤어. 하루 5% 수익 냈네. 지속 가능합니까? 지속 가능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재능의 영역이다. 근데 어떤 종목이든 성장하는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성장하는 건 무조건 신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해서 올라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가격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충분한 가격대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ADC 관련된 내용들,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내용들 다 적용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오늘 ABL 바이오 22% 올랐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신고가를 만들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 4월 달에 상승 구간 만났을 때 제가 70%대까지 수익 구간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세요. 제가 이것도 70% 가까운 수익입니다. 5월 27일 장 끝나는 시점 기준에서 42,850원이었을 때 이것조차도 제가 100% 이상 만약에 수익 구간을 만들려면 2만 원 초반에 샀겠죠. 근데 저는 2만 원 중반대 매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분한 수익 구간, 저가에 매수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지금 좋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미 7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는데 가격 확인하고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를 한 거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22% 올라간 것은 제가 수익을 못 냈지만 여기 4월 달에 70% 가까운 수익 구간을 만들었을 때 이미 저는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수를 했다는 점.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가 구간에서 횡보 구간을 충분히 겪었기 때문에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만으로도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고, 저는 그걸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ADC가 좋아요, 뭐 비만 치료제 어쩌고 저쩌고, 퀴트로다 SC 좋아요, 9월달에 판매, FDA 통과, 판매허가 이런 거 나오는 거 다 알잖아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는 너 언제 살 건데 그래서 이거잖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 구간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판단도 내용 보시면 보세요.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5월 들어 계속 박스권이다. 고점 넘기려면 미증시가 올라야 하고, 미증시도 4월 이후 변동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금요일날 조정 구간을 만들어냈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증시가 크게 나빠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떤 부분이 나왔냐? 금요일날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선물이 1.7%대 강세 구간에 있다는 점, 그러면 당연히 다음날 한국 시장에 적용이 됩니다. 저는 오늘 알테오젠의 3%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소통방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오후 1시 43분 5월 27일 34만 1,500원에 알테오젠 4% 34만 5천 원까지 높여 잡아라. 4% 상승하는 구간까지 그냥 높여 잡아라. 밑에서 기다리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추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그 확인하는 부분을 한 번 봐가지고는 모른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자, 내용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보세요. 이번에 1월, 2월 달에 매수해가지고 단 한 주도 안 팔았어요. 이미 70%대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안 팔았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어때요? 제가 5월 27일이에요. 보합권, 매도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매도하면 된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봐야겠죠? 최근에 제가 5.6% 손절했습니다. 5월 12일이에요. 33만 5,500원에 손절을 했고 오늘 어떻게 됐어요? 34만 1,500원. 비슷한 가격이죠? 상관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나는 이런 위험성이 있었던 구간은 매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고 내일도 매수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신고가를 갔었던 구간, 작년 같은 경우에 보세요. 33%, 18%, 14% 꾸준하게 수익 구간. 어디서? 신고가 구간에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ABL 바이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한 결과 몇 프로? 76%. 수익 구간은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0%대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알테오젠에 대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급등락이 크고 ABL 바이오도 지금 급등하고는 있지만 시장 기준에서 보거나 언제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거예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76%씩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온다. 언제예요? 4월 15일입니다. 4월 28일에도 67%의 수익에 이익 실현을 했어요. 분할 매도를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자람 테크놀로지 신고가 이후에 3일 만에 몇 프로? 74%. 항상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의 반등도 확인을 했고 저는 지금 소통방에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 타점 공유를 했죠. 이것처럼 알테오젠과 함께 6월달까지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 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